산란, 그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월척 토종터를 찾은 이방원. 수면 아래 어딘가 붕어의 그림자가 어려 있는 듯한데 빠르게 다가오는 월척의 시간. 빼먹을 조건 있지? 먹잇감을 노리는 움직임. 과연 붕어일까? 길가의 봄꽃이 먼저 반겨주는 5월. 꾼이 찾은 곳은 충북 진천에 자리한 작은 소류지. 산란기 끝 무렵 호황의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찾아온 월척 토종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자붕어 소식이 들려온 이곳. 낚시를 앞둔 꾼의 마음이 한껏 고무됐다. 튼튼해. 네, 안녕하세요. 월척 특급 진행자 이방원입니다. 자, 봄철 산란기철에는 참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 계절이죠. 저 또한 이번 출조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1차, 2차 산란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토종터이지만 수심이 뭐 3m, 4m권으로 깊은 계곡형 그런 소류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형보다는 지금 시기에는 계곡형 이런 소류지나 저수지가 알맞은 시기이기 때문에 깊은 수심에서 조금 더 늦게 산란하는 그런 붕어를 만나보고자 진천에 있는 작은 소류지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산 둔턱에 있다 보니까 이 주변 경관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공기도 맑고요. 그 다음에 한낮에 어느덧 더위가 살짝 시작되는 그런 계절에 이런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룻밤 낚시를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오늘 월척 특급 열심히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반적인 지형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아담한 규모의 계곡형 소류지. 연안 곳곳에 자리한 정수수초들은 물론 울창한 수몰나무가 자리하고 있는 1급 포인트. 이만하면 수심도 적당하다. 한시도 지체할 틈 없이 낚시 준비에 돌입하는 이방원. 머릿속엔 온통 붕어 생각뿐이다. 자, 지금 받침틀을 피면서도요. 어디다가 공략을 해야 되나 머릿속에서는 그 포인트 보는 그 생각밖에 없네요. 받침틀을 피면서도. 계곡지다 보니까 산란이 끝났나 안 끝났나요?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치열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대편성의 시간. 낚싯대 길이와 수심, 그리고 바닥 여건과 날씨까지 모든 사항을 고려해 붕어를 만날 전략을 짜야 한다. 자, 지금 첫 번째 피는 게 이제 칠곡대입니다. 칠곡대인데 제 눈에 보이는 게 계곡지다 보니까 깊은 쪽,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오른쪽 떼짱. 그래서 떼짱 쪽은 계곡지여도 바닥 지형 자체가 이제 마사토로 깨끗할 테고 수심도 어느 정도 낮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를 피면서도 깊은 쪽과 연안 쪽을 같이 공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첫 낚싯대를 피고 있습니다. 낚시하면서 또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물속에 말풀이 있는 것도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떠 있는 것들. 어휴, 저기 있구나. 야, 지금 첫 낚싯대인데요. 대략적으로 수심이 한 3m 50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깊은 수심대에서는 다대편성을 하려 그러면 그 수심 맞추고 찌세우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첫 낚싯대를 딱 끝내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뽕뽕돌을 바톤대 한 마디에 딱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찌 스토퍼가 있는데 한 절번, 두 절번, 세 절번, 세 절번 반이죠. 이런 식으로 절번 수를 기억해 놨다가 대편성을 하시면 좀 빠릅니다. 낚시의 노하우는 대부분 현장 경험에서 얻은 것이다. 자, 살짝만 비껴 들어가도 말풀이 있네요. 저기 살짝만 비껴 들어가도 딱 눕은 데 놓여야 돼요. 딱 저 왼쪽 홈통 자리. 쫙 저기. 딱 저 자리. 원하는 자리마다 차근차근 대를 세워나가는 이방원. 아직까진 모든 게 순조로운 낚시다. 보통 붕어들의 산란은 이르면 4월, 늦게는 7월까지 이어지기 마련. 허나 전국 곳곳에서 모내기를 하느라 배수가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붕어 조항도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데 농기계 작동되는 소음까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터 생각처럼 상황이 녹록치 않을 듯 싶다. 어느덧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 낮 동안 소류지 붕어들의 활성도가 얼마나 좋은지부터 확인해 볼 참인데 꾼이 선택한 미끼는 생미끼 대신 글루텐. 붕어들의 입맛을 깨우는 특효약이 되어줄지 궁금하다. 자, 대편성을 이제 막 끝마쳤습니다. 대편성 다 끝낼 때까지 약 한 3시간 정도가 소요된 것 같은데요. 지형 자체가 연안 쪽은 좀 낮으면서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게 전체적으로 연안 쪽은 급경사를 이루면서 안쪽에는 긴 데 쪽에는 어떤 항아리 모양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제일 깊은 수심은 한 3m 80 이 정도 수심권에서 오른쪽 낮은 쪽은 한 1m 40권 이런 식으로 1m 40권 뭐 2m권 3m권 이런 식으로 대편성은 수심층을 다양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 말풀이 많이 자라 올라와서 그런가 채비 안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간 거는 말풀에 그냥 얹혀만 놓는 이런 식으로 대편성을 끝내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가 시작이 됐는데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사이사이에 딱딱 들어가면은 대편성하기 좋을 텐데요. 아이고 힘드네요. 힘들어요. 진이 다 빠지네요 진짜. 수초 사이사이에 공들여 세운 찌.
붕어들이 반응을 해줄지 기대된다. 현재 미끼는 이곳이 토종터인데도 현재 글루텐으로 미끼를 넣어놓은 상황에서 찌의 미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루텐 미끼를 사용하다가 어떤 토종터 특유의 자버성화라든가 이런 게 심하면 좀 다른 미끼로 교체를 하고요. 현재까지는 글루텐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글루텐으로 기다려보는 이런 낚시를 이어가겠습니다. 꼼짝을 안 해요. 근데 진짜 글루텐 들어갔는데 꼼뻑이라는 걸 자체를 안 해요. 글루텐 미끼를 넣자마자 입질이 올 거라 믿었지만 찌는 묵묵부다. 잡어들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데 낮 시간 고기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 내심 불안한 꾼. 하지만 낚시는 이제 시작일 뿐. 좀 더 차분히 기다려보기로 한다. 낚시가 아니라도 한 번쯤 쉬어가고 싶은 풍경.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가에서 맞이하는 봄은 더욱 여유롭다. 어느새 어둑해진 물가. 그런데 그때 수면이 불빛이 슬쩍 옆으로 미끄러지는데 퀸가 민가 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꾼. 딴 찾고 있지? 첫 입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꾼. 어떤 녀석인지 먹잇감을 끈질기게 탐하며 찌를 가지고 노는 것 같다. 서서히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꾼. 금방이라도 찌를 올려줄 것만 같은 녀석. 하지만 자꾸만 머뭇거리듯 미끼를 시원하게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대로 미끼만 먹고 도망간 걸까? 오랫동안 반응이 없는 찌. 꾼은 대를 다시 거두고 새로운 미끼로 재정비하는데 초저녁부터 간간히 입질이 이어지는 상황. 붕어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아 더욱 기대된다. 자, 이제 미끼를 다 새로 갈아놓고 본격적으로 밤낚시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시간대가 찾아왔습니다. 낮 시간에는 이렇다 토종터지만 이렇다 할 입질이 없었고요. 지금 해가 넘어가면서부터 미세하게 건디는, 그래서 아무래도 새우나 참붕어의 소행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입질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작은 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면서 붕어들도 입질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봄철에 토종터라 그러면 그래도 낮 시간에 어느 정도 좀 입질이 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아예 밤낚시가 시작되고 어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죠, 낮 시간에는 좀 한두 번이라도 토종터무는 좀 들어왔을 법한데요. 막연한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낚시 패턴으로 가니까요. 봄이 무르익어가는 5월인데도 낮 시간 동안 전혀 입질이 없었던 상황. 이맘때 소류지에서 진행되는 낚시 패턴과 달라 못내 마음에 걸리는데, 낚시란 항상 꾼의 기대와 어긋나기 마련. 붕어들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좀 더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 대물 낚시란 마음을 비우는 과정. 반드시 낚고 말겠다는 욕심은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을 알고 그 순리를 따르며 기다림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래서 대물꾼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기다림인 것 아닐까? 자정으로 향하는 시간. 지금이라면 물속 깊숙이 숨어있던 월척 붕어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니나 다를까 찌 하나가 툭 치고 오르는데 불빛을 톡톡 치며 미끼를 건드리는 녀석. 언제쯤 찌를 올려줄지 잔뜩 기대되는 순간 물속 녀석과 꾼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진다. 묵직한 침묵 속에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 한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결정적 기회가 사라지기 마련. 과연 꾼은 이 침묵을 견디고 녀석을 끌어낼 수 있을까? 깊어가는 밤. 조심스레 찾아온 또 한 번의 입질. 수면 위에 얕은 진동이 울리는 듯한데 미세한 떨림 하나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시간. 하지만 녀석은 좀처럼 찌를 올리지 못한다. 미끼를 탐하면서도 참질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녀석. 대체 그 이유가 뭘까? 꾼이 고민하는 시간에도 녀석의 입질이 얕게 이어진다. 찌의 움직임을 살피느라 꾼은 초집중 모드. 때로 낚시는 몸을 움직여서 하는 스포츠 종목 못지않게 체력이 소모된다. 혹시 이 녀석이 미끼만 먹고 달아난 건 아닌지 낚싯대를 점검하는 꾼. 역시나 글루텐 미끼는 사라지고 없다. 네, 지금 글루텐 미끼를 활용해 가지고 밤낚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금 확인해 본 거는 1시간 정도 있다 회수해 가지고 잔분이 남아 있나 없나 확인을 했는데요. 토종터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찌울림이나 어떤 입질이 나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안 쪽에 새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우나 참붕어 이런 것들이 미끼 도둑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마다 좀 교환해주는 그런 낚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거 봐, 이거. 미끼 갈아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3, 4번, 4, 5번은 던지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바닥 수초들 사이로 안전하게 찌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자칫 중간에 미끼가 손실되진 않을까 채비를 더 단단하게 꾸려 캐스팅을 이어간다. 네, 토종터인데도 이 낚시를 다녀보면 토종터인데도 아무것도 건들지 않는, 그래서 나오면 또 굵은 씨알이 낚이는 이런 곳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뭐 지렁이나 아니면 글루텐이나 이렇게 미끼를 달아 넣었을 때 토종터인 거를 확인했어도 아무것도 대들지 않는 이런 곳에서는 또 입질 빨리 받기 위해서 글루텐 미끼 활용하는 것도 좋죠. 물론 다양한 미끼를 써보는 것도 좋은데 토종터인데 잡어성어가 대들지 않는 이런 곳이 다니다 보면 종종 있는 경우죠. 이런 곳에서는 글루텐을 활용해서 이 큰 붕어를 솎아내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좀 해보면요. 꼭 토종터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미끼 도둑이라던가 아니면 잡어성어가 심한지 아닌지를 파악해보고 그 이후에 어떤 이런 글루텐 미끼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토종터는 글루텐은 아니다 막 이런 거 말고요. 다양한 미끼를 넣어놓고 체크해보고 그 또 글루텐이 대물 낚시로서 토종터인데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몇 군데 있죠 이런 데가. 잡어들의 성화가 없는 만큼 덩치 큰 붕어들을 만나기 좋은 곳. 여느 때보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지만 이 또한 월척의 징후일 수 있다. 아직은 수면 위의 찌들이 얌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 선굵은 찌울림을 보여줄지 모른다. 찰나의 순간을 고대하며 기다림을 이어가는 꾼. 충분히 설레는 시간이다. 어느덧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하지만 도통 움직이지 않는 찌. 오늘 밤 붕어는 나와줄 생각이 없는 걸까? 현재 뭐 입질은 없지만 그래도 또 토종터다 보니까 언제 찌가 올라와도 이상하진 않죠. 조금만 더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는데요.
아마 조금만 더 요 생각이 맞아 떨어지면 그래도 멋진 붕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베스터가 아니다 보니까요, 입질이 없다 그래도 또 언제든 찌가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 밤, 외로운 등대가 되어 묵묵히 기다림을 이어가는 꾼.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낚시지만 아직 낙담하긴 이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한 번에 굵은 입질이 찾아올 확률이 높아지는 법. 안개 속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에도 월척 붕어에 대한 집념은 더욱 선명해진다. 월척 붕어들이 움직이기 좋은 시간. 아니나 다를까 찌 하나가 서서히 나부끼기 시작하는데, 좌우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 미끼를 갉아먹는 작은 생물들인지 아니면 붕어가 보내는 어신인지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다. 자, 현재까지 상황은 역시 뭐 입질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룻밤 낚시를 진행하면서 붕어가 먹이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은 뭐 알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이 시간까지 입질이 없었으면 그냥 막연하게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이 이 바닥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투척 횟수라던가 소란스러움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밤낚시를 이어가면서 입질이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잠시 물러나서 몇 시간 정도 좀 쉬었다가 나와서 좀 조용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낚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소란스러워서 입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네요. 조금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너무 첨벙첨벙 된 것 같아요. 하룻밤 낚시인데요. 조금 이 상태에 놔두고 조용해졌을 때 그때 아침장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쉬었다가 나와야 되겠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우. 캐스팅 소음으로 잔뜩 신경이 예민해졌을 붕어들을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꾼. 낚시에서도 직진만 고집하기보단 멀리 돌아갈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휴식을 취하는 사이 성큼 다가온 아침. 같은 포인트라 해도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서 붕어의 활성도가 달라지는 법. 꾼은 붕어들이 깨어날 아침 시간대 입질 타임을 노리고 다시 도전해보기로 한다. 지난 밤의 아쉬움을 잊고 다시 찌를 세우는 이방원. 낚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대물꾼의 노력을 부질없는 고집증으로 치부해버릴 일. 하지만 바쁘고 각박한 삶 속에서 맹목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큰 행복이 아닐까. 산란을 앞두거나 혹은 산란을 끝낸 붕어들을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한 꾼. 전날과 같이 글루텐 미끼로 붕어들의 식탐을 깨워볼 참이다.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와가지고 미끼 새로 다 끼워놓고요. 근데 제가 뭐 채비를 회수해놓고 한 게 아닌데, 뭐 밤사이에도 그렇게 큰 찌의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밤사이에 입질이 없었으니까 아침 낚시에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야, 산속이라 그런지 아직은 추워요, 여기가요. 그래도 이제 이런 데에서 낚시를 하면, 계곡지에서 낚시를 하면 자리마다 이제 밤사이에 입질이 있을 수도 있고 밤사이에 입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입질을 안 했던 시간을 피해서 날이 밝았을 때 이렇게 아침장에 또 큰 붕어가 낚이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전장이라는 거는 뭐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하죠. 기대감을 갖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입질이 없었으니까요. 산란기 붕어라면 조심스럽게나마 먹이 활동을 개시할 시간. 진득하게 기다리다 보면 한 번은 찾아와 줄 거라 믿고 낚시에 집중해 보기로 한다. 생각대로 흘러왔다면 굵직한 입질이 한두 번은 찾아왔을 텐데 무심한 붕어는 여전히 감감무소식. 하지만 낚시는 반전의 드라마. 기다림이 길어지는 만큼 붕어와의 만남은 더욱 극적일 수 있다.
밤보다 조용한 아침의 소류지. 굶주린 붕어가 먹이 활동을 나서기에 나쁘지 않은 여건 같은데. 역시 찌 하나가 미세하게나마 일렁이기 시작한다. 의심 많고 예민한 붕어가 한 번의 예신만으로 얼굴을 보여줄 리 없으니 좀 더 진득하게 기다려보는데, 밀당의 고수인 붕어는 이번에도 호락호락하게 나와줄 마음이 없는 듯하다. 아침 낚시마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아무래도 전날부터 주변 소음과 배수에 시달린 붕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하다. 오래 기다렸던 만큼 미완성으로 끝나가는 만남이 아쉽기만 한 꾼. 언제나 그렇듯 월척과의 조우는 손에 잡히지 않는 꿈 같다. 네, 진천에서 하룻밤 낚시를 해봤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어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큰 욕심을 내고자 찾아온 곳이에요. 요 근래 좀 사자가 많이 나왔던 곳이라 큰 맘 먹고 욕심을 내봤는데, 역시나 낚시라는 거는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좀 서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고, 그 결과를 좀 겸허히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침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전 다음 편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